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일협회는 그동안 소송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인네일업주가 지난 3일 뉴욕 주지사와 내무국, 보건국, 노동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로펌 마린 굿맨에 방문해 협회 합류를 소송장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그간 로비와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두고 협회 측과 소송 추진 회원들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은 모두 덮고 이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소송을 지지하는 회원들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 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추진 대표 크리스 킴 회원은 로비 활동을 담당할 로펌이 곧 결정된다며 협회 임원들의 결단과 한인사회 격려가 잇따르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비용으로 약정된 금액은 12만 달러이며 이 중 7만 5천 달러가 소송 진행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광복회 뉴욕지회가 한국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광복 회원들은 기념관과 기념비가 세워진 공원 등을 견학하며 일제강점기 미주 지역에서 있었던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최현필 서재필 기념재단 회장의 설명도 점점 열기를 띱니다. 지난 주말 광복회 뉴욕지회 회원과 가족 50여 명이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은 서재필 박사가 1924년부터 51년까지 거주했던 자택을 개조해 꾸민 곳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서재필 박사가 활동했던 근대 개혁운동, 독립운동, 통일민주국가 수립운동, 가족과 생활 등 시대와 주제별로 각종 전시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광복회에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서재필 박사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세, 2세, 심지어는 3세들까지 많이 와서 박사님의 그 정신과 사상과 또 독립정신, 나라사랑정신, 그다음에 민족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곳이 이곳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념관 견학 후 광복 회원들은 인근 로즈트리 파크에 있는 서재필 박사 기념비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온 우윤지 양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감상을 말했습니다. 오늘 와서 재미없고 많이 안 배울 줄 알았는데요. 기념관이랑 공원 가서 많은 것을 배웠고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광복회 뉴욕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서재필 기념관과 기념비가 위치한 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로 7번째 방문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신임 회장에 김수현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한인 1.5세인 김 변호사는 퀸즈 지역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 등 현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퀸즈 한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수현 변호사. 한인 1.5세 출신으로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전 회장, 뉴욕 한인회 수석 부회장 등으로 한인 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 14일 총 21개 이사단체 중 11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김수현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퀸즈 한인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앞으로 플러싱을 포함한 퀸즈 지역 한인 정치력 신장 등 한인 이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퀸즈 한인회가 이제 뉴욕 그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활동과
플랜과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퀸즈 한인회에 집중하기 위해 현재 맡고 있는 뉴욕 한인회 공동 수석 부회장직도 그만둘 것을 전했습니다. 퀸즈 한인 회장이 새로 선출된 것은 4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인준으로 김 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퀸즈 한인 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오는 11월 회장 2취임식을 겸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담합으로 인한 환불 쿠폰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한인들을 돕기 위한 한 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혼혈 한인 2세 청년의 경우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14일 청구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 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 같은 사람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고 남성의 경우 18살이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동안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살이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시민권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같은 헌소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째이고 2번은 각화됐고 1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4번째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헌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이제 22일 앞두고 실시한 뉴욕타임즈의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9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 전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90% 고지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7일 전국의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해 예측하는 조사에서 지난주 80% 후반이었던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9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10%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조사가 공개된 6월 1일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지난 8월 26일, 27일 이틀간에도 클린턴이 90%, 트럼프가 10%를 기록했던 적이 한 차례 있긴 하지만 이후 클린턴은 하락세를, 반대로 트럼프는 상승세를 타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좁아졌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TV 토론을 계기로 나타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이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26일 1차 TV 토론 후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은 70%, 트럼프는 30%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의 연방 법인세 회피 의혹이 폭로된 다음 날인 10월 2일 클린턴의 지지율은 76%를 기록했고 이틀 뒤에는 8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2005년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은 90%로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전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2주가 넘게 폐쇄되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호버큰역의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호버큰역으로 진입하는 열차는 제한 속도가 5마일로 낮춰 운행됩니다. 호버큰역의 일시 폐쇄했던 선로가 오늘 오전 4시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호버큰역 매표소는 이에 앞선 15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7일부터 부분 운행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 17일, 그동안 중지됐던 대부분의 열차 운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전 4시부터 트랙 1번에서 4번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통행로를 개방하고
7에서 8번은 메인 터미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버큰역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제한 속도는 최대 시속 10마일에서 5마일로 낮춰 운행됩니다. 그동안 호버큰역은 지난달 29일 오전 출근 시간에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승강장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1명의 사망자와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나면서 폐쇄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운행 스케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모든 공문서에서 오리엔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오리엔탈 대신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표기하게 되며 니그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 하원 사회복지위원회는 13일 오리엔탈이나 니그로 등 인종차별적 용어를 공문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안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뉴저지 주 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공문서에 오리엔탈이라는 용어 대신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니그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바꿨어야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용어의 퇴출은 벌써 이루어져야 했다며 피부 색깔과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계 비하 용어 퇴출 법안에 대해 공식 서명하고 법안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휘발유세는 다음 달 1일부터 23센트가 인상되고 도로와 교량 등의 공사가 재개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뉴저지 휘발유세는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주 내에서 중단시켰던 도로와 교량, 철도 등 모든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판매세는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인하하고 2018년 1월부터는 6.625%까지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017년 1월부터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18년 1월부터 상속세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67만 5천 달러로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16%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현행 30%에서 35%로 인상됩니다.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천 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은퇴자의 경우 4년 동안 개인 소득이 부부 공동의 경우 10만 달러,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번 휘발유세 인상으로 8년 동안 160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로레타 산체스 의원이 다음 달 8일 결선을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와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로레타 산체스 의원은 MBC 아메리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원활한 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인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꼭 투표권을 행사해 주길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산체스 의원은 이민자들을 위한 포괄적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many families and many immigrant communities who need to have status in this country, and we need to redo our visas so that people can actually be here and can work here and can help make our economy strong. 또 산체스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와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체계 구성, 그리고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 예산 확대 등의 선거 공약을 언급하며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체스 의원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제46지구 출신으로 연방의회에서 코리아 코커스를 구성해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한미동맹 관계 발전에 힘쓰는 등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카밀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과 상원 의원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기는 모기들의 새로운 서식처가 발견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마이애미시 서북부에서 2.6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걸친 지역입니다. 플로리다주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1,020명에 달하며 대부분 해외여행을 통해 감염됐지만 155건은 여행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여름 도심 북부 위누드 예술지구에서 지카 바이러스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돼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광대. 미 전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늘고 학교는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쇼핑몰 담벼락에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는 광대. 포옹을 하자며 운전자를 쫓아와 겁을 줍니다. 한적한 갓길에도 주택가 앞에도 섬뜩한 가면을 쓴 광대들이 불쑥불쑥 출몰합니다. 어떤 광대는 가정집 현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호박을 부수는 괴상한 행동도 벌입니다. I imagine if one of those were outside my house, it would be very scary for me. 미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광대 출몰놀이가 단순히 놀래키는 수위를 넘어 주민들의 공포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도끼나 방망이 같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기도 합니다. 손에 칼을 쥔 채 아이들을 쫓는 광대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He grabbed my wrist and then he used the other hand to dragged the knife on my arm slowly. 무서운 광대들이 학생들을 공격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여러 학교들이 잇따라 휴교 조치까지 내렸고 13살 소녀는 광대에게 선생님 살인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테러 전담반까지 투입하며 광대 잡기에 나섰습니다. Across the country, we've seen this trend. We have about 20 states involved in clown threats, clown sightings, clown crimes. 한편 공포의 광대 출몰이 잇따르면서 진짜 광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자칫 무서운 광대로 오인받기 쉽고 당장 밥벌이에 지장이 생길 판입니다. I've been working very hard to be a friendly clown. The scary reason is because I see some comments of people that want to kill clowns. 광대 출몰놀이는 이달 말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공포와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애틀 지역 5번 프리웨이 인근 홈레스 캠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이 칼을 들고 다른 홈레스 남성과 싸우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5살 때 한국에서 입양돼 온 44살 마이클 테일러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테일러는 마약 사건 등에는 연루됐지만 홈레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일러에게 실탄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 데마레이스트에서 주택 침입 절도를 저지른 46살 한인 김옥봉 씨가 15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집 뒷마당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수색 끝에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피해자 김 씨의 집에서 15,000달러가량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라이즌 요금 과다 청구 불만 신고가 지난 9월 2,000여 건이 넘어섰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료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연방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거주 한 여성은 월 9,000달러가 넘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지만 버라이즌 측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시라이즈 아파트 23층에서 21살 여성이 6주 된 아기가 탄 유모차와 함께 엘리베이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난 상태로 22층과 23층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성과 유모차가 떨어지자 17층까지 급 하강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 뒤 구급대원들에게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아기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흐리면서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